안녕하세요. 저는 조용한 곳에서 아픈 아내를 보살피며 살고 있어요. 지금은 사랑하는 아내와 매일같이 지내고 있지만 2년 동안 저희에게는 끔찍한 일들이 있었어요. 아직도 그때의 일을 생각하면 여전히 소름이 끼치지만 이 또한 지나가겠죠. 저는 아내와 같은 취미 생활을 가지고 있던 어머니의 소개로 아내를 처음 만나게 되었어요. 어머니는 아내를 처음 보자마자 마음에 들었다고 하셨어요. 따뜻하고 선한 인상을 가진 아내에게 한번 끌렸고 그 모습이 늘 한결같아 더 반하게 되셨대요. 어머니의 말씀처럼 저 역시 따뜻한 마음을 가진 아내의 매력에 빠지게 되었어요.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다정한 모습이 저는 좋았어요. 아내는 한 달에 한 번 장애인센터에 봉사활동을 하러 갔었어요. 장애인들에게 급식도 나눠주고 식사도 도와주곤 했어요. 저도 그런 아내를 따라간 적이 있었어요. 난생 처음 보는 남자애가, 아니, 몸집은 저만한 사람이 저의 팔을 갑자기 잡아당겨 순간 너무 당황스럽고 깜짝 놀랐어요. 아내가 그 사람을 데리고 가서 망정이지 저한테 해를 끼치는 것 같았어요. 깜짝 놀랐죠. 조금요. 사람이 반가워서 그래요. 그래요? 미숙 씨는 안 무서워요? 저도 처음엔 그랬는데 마음이 아픈 아이라고 생각하니 금방 괜찮아지던걸요? 아내는 놀란 저를 안심시켜 주었어요. 마음이 따뜻한 아내와 연애를 하면서 저도 좋은 쪽으로 변하게 되었고 결혼을 한다면 이런 사람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고 양가 어른들의 허락을 받아 만나고 있었어요. 아내는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고 어머니와 함께 살아왔어요. 서로 의지를 하며 살아서인지 두 사람은 모녀지간보다는 자매 같은 느낌이었어요. 장모님을 만나고 나니 아내의 따뜻한 마음씨는 장모님을 닮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장모님은 음식 솜씨가 좋으시고 손이 크셔서 무엇이든 많이 만드셔서 이웃과 나눠 드셨어요. 한 번은 퇴근하는 길에 집에 들르라는 말에 갔다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김밥을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었어요. 이게 다 뭐예요? 보고도 몰라? 김밥이잖아. 어디 나들이라도 가세요? 아니, 갑자기 김밥이 먹고 싶어서 말았지? 이걸 혼자 다 하신 거예요? 그럼.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이 집, 저 집 다 나눠주고 나면 얼마 남지도 않아. 에이, 설마요. 잠시 뒤 장모님의 연락을 받은 지인들이 하나 드시고 들어오더니 장모님이 포장해 놓은 김밥을 가지고 갔어요. 그렇게 몇 분이 다녀가시고 나니 정말 장모님의 말처럼 김밥이 확 줄었어요. 어때? 내 말이 맞지? 네. 말만 해. 모자라면 더 말아줄 테니. 아니에요. 충분해요. 저는 장모님이 만들어주신 어묵 국물을 먹으며 김밥을 먹었어요. 그리고는 또 내일 아침에 먹고 가라며 몇 줄 손에 쥐어주셨어요. 아내는 김밥으로 고문하는 거냐며 말렸지만 저는 감사히 받아왔어요. 너무 많이 먹어서 속은 더부룩했지만 장모님의 온기가 느껴지는 듯 했어요. 저는 저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서로의 부모님과 서로 잘 지냈고 결혼을 전제로 만나기는 했지만 결혼보다는 연애를 더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부모님들은 생각이 달랐어요. 어차피 결혼을 하는 거라면 일찍 하는 것이 더 낫다며 결혼을 서두르셨어요. 양쪽 집에서 밀어붙이는 탓에 저희는 결국 아이를 늦게 가지기로 하고선 결혼 날짜를 잡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할 말이 있다며 집으로 초대를 했어요. 집 앞에 차를 주차를 하고 있는데 아내가 대문을 열고 들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급하게 빵빵 크락션을 울렸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고개를 돌렸어요. 저는 차에서 내려 아내에게 다가갔어요. 어떻게 알고 나왔어요?
네? 나 마중 나온 거 아니었어요? 누구세요? 지금 저보고 하는 말이에요. 저를 아세요? 아이, 미숙 씨, 장난 그만 쳐요. 아, 죄송해요. 아내는 순살같이 다시 집으로 후다닥 들어갔어요. 저는 아내가 왜 저러나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잠시 뒤 아내가 다시 나왔어요. 놀랐죠? 좀 전에 무슨 상황이에요? 나 모르게 이벤트 준비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럼 아까는 왜? 안으로 들어가요. 들어가서 얘기해 줄게요. 저는 이유도 모른 채 집으로 들어갔고 장모님의 곁에 있는 여자를 보고는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아내와 너무나도 똑같이 생긴 여자가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돌려 제 옆에 있는 아내를 쳐다보았다가 다시 그 여자를 쳐다보았고 잘못 본 것인가 싶어 눈을 비볐어요. 이서방, 잘못 본 거 아니네. 네? 이쪽은 미숙이 동생 정숙이. 이쪽은 미숙이랑 결혼할 사람? 장모님은 옆에 있는 여자를 저에게 소개시켜 주었어요. 저는 장모님의 무슨 말을 하시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요. 여기로 와서 앉아. 내가 천천히 얘기해 줄 테니. 장모님은 저에게 소파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자며 소파로 가셨어요. 저는 얼떨결에 따라가 자리에 앉았고 아내가 건네준 음료수를 벌컥 마셨어요. 장모님과 아내는 그런 저를 보고 웃음을 터뜨렸어요. 많이 놀랐지? 아, 네, 쌍둥이처럼 똑같아서. 쌍둥이 맞아. 네? 얘가 미숙이 일란선 쌍둥이 동생 정숙이야. 쌍둥이라뇨? 미숙이는 원래 일란성 쌍둥이였는데 이혼을 하면서 언니인 미숙인 내가 그리고 동생인 정숙이는 아빠가 맡아서 키우기로 했는데 애 아빠가 죽고 나서 나와 함께 살겠다고 며칠 전에 찾아왔어. 네. 많이 놀랐지? 아니요, 조금요. 오랜 기간 같이 살았으면 똑같이 생겨도 누군지 금방 알아볼 텐데 내가 낳았지만 사실 나도 지금 구분이 잘 안 가네. 그건 살다 보면 또 금방 괜찮아지게야. 장모님은 처제의 손을 꾹 잡으며 따뜻한 눈빛으로 쳐다봤어요. 아내 역시 그런 두 사람을 애틋하게 쳐다봤고 저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어요. 외모뿐만 아니라 풍기는 분위기까지 닮은 두 사람. 미리 알고 있었더라면 덜 그랬을 텐데 없던 처제가 생기게 된 것이니 그럴 수밖에요. 이서방, 그만 쳐다보고 밥이나 먹으러 가세. 자네 온다고 해서 자네가 좋아하는 걸로 좀 만들어 봤어. 네, 네. 식탁에 앉아 저는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정신이 없었어요. 그건 쌍둥이 동생도 마찬가지인 듯 했어요. 장모님과 아내의 시선은 계속해서 동생을 향해 있었거든요. 식사를 마친 저는 집으로 간다며 나왔고 아내도 같이 따라 나왔어요. 괜찮아요? 솔직히 취할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았어요. 잠시 걸을까요, 그럼? 좋죠. 아내와 저는 소화도 시킬 겸 집 주변을 걸으면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나도 너무 어릴 때 헤어져서 마주하고 있으면 깜짝깜짝 놀라요. 그냥 동생도 아니고 나와 똑같이 생긴 동생이니 더 그런 것 같아요. 미숙 씨는 괜찮아요? 그럼요. 늘 혼자 자라서 외로웠는데 자매가 생겼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그건 그렇네요. 동생이랑 지금까지 못 해본 것들을 다 해볼 생각이에요. 벌써부터 설레는걸요? 부럽네요. 그쵸? 아내는 한박 웃음을 지었어요. 처제가 온 이후로 아내는 처제를 많이 챙겨주었어요. 아주 어렸을 때 헤어져 같은 추억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 없었기에 아내는 처제를 더 많이 챙기는 것 같았어요. 장모님도 마찬가지였고요. 결혼을 하기 전 자매들끼리 추억을 더 많이 만들었으면 하셨어요. 그래서인지 아내는 데이트를 할 때 처제를 몇 번 데리고 나왔어요.
똑같이 생긴 사람과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쳐다봤고, 처음에 저는 그 시선이 불편했었어요. 같은 옷을 입은 사람과 같은 공간에 있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불편함은 몇 번 만나고 나니 사라졌고, 아내 덕에 오히려 처제와 더 가까워지고 전해질 수 있었어요. 우리 이번 주말에 어디 갈까요? 미안해요. 이번 주말에 엄마랑 동생이랑 여행 가기로 했어요. 그래요? 요즘 동생 때문에 우리가 만날 시간이 주는 것 같아. 섭섭한데요. 미안해요. 아니면 같이 갈래요? 같이요? 네. 여자들끼리 가는 것보단 남자랑 같이 가는 것이 든든하고 좋죠, 뭐. 그럴까요, 그럼? 아내의 제안에 저도 같이 여행을 가게 되었어요. 펜션 근처 맛집도 알아보고 둘러볼 것도 미리 알아봤죠. 날씨까지 화창해서 출발부터 기분이 좋았어요. 여행을 하는 동안 아내는 동생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좋아하는 음식, 즐겨 부르는 노래, 알 수 없었던 학창시절의 이야기까지. 여행하는 내내 서로에 대해서 많은 것을 공유하게 되니 아내와 처제는 더욱 가까워지는 듯 했어요. 그런 모습을 지켜보는 장모님의 입가에도 미소가 떠나가질 않았어요. 저에게도 고맙다는 인사도 잊지 않으셨고요. 떨어져 지낸 세월이 긴데도 저리 가깝게 지낼 수 있다니 쌍둥이는 뭔가 다르긴 다르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는 사이 저희 결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고 저는 아내에게 제대로 된 청혼을 하지 못했던 터라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친구가 하는 카페를 빌려 풍선도 불고 꽃길도 만들고 팔자에도 없는 피아노도 연습을 했어요. 단기간에 완벽하게 연주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었지만 나름 제 연주에 만족을 했어요. 한 번 더 주위를 살펴보고 기뻐할 아내를 생각하며 아내가 오기를 기다렸어요. 이윽고 아내가 카페로 들어섰고 저는 준비한 연주를 들려주었어요. 긴장이 되어 중간중간 음이 나간 적도 있었지만 무사히 마무리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러고는 아내에게 다가가 반지를 전하며 청혼을 했어요. 나와 결혼해 줄래요? 당연하죠.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요. 사랑해요. 눈물을 글썽이고 있던 아내는 끝내 눈물을 흘렸고 저는 그런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그리고는 반지를 꺼내어 아내의 손가락에 끼웠어요. 아내는 반지를 쳐다보며 만졌어요. 그때 친구가 준비한 음식을 가지고 나왔고 저희는 자리에 앉았어요. 고마워요. 너무 늦어서 미안해요. 아니에요. 너무 좋아요. 아내는 제가 준 반지를 계속해서 쳐다보며 만졌어요. 저는 스테이크를 썰어 아내에게 건넸고 아내는 그제서야 반지에서 눈을 떼고는 음식을 먹었어요. 맛있다. 특별히 당신을 위해서 만들었대요. 그래요? 그래서 더 맛있게 느껴지는 건가? 아마 나보다 더 긴장하면서 만들었을걸요? 설마요. 토마토도 잘 구워졌다. 토마토? 아내는 접시 위에 있던 토마토를 입에 넣고는 오물오물 씹었어요. 그제서야 제 음식과 아내의 음식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아내는 토마토 알러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내의 접시에는 토마토가 없었는데 제가 제 스테이크를 썰고는 아내에게 준 것이었어요. 깜짝 놀란 저는 아내에게 뱉으라고 티슈를 건넸어요. 왜요? 맛있는데? 당신 토마토 알러지 있잖아요. 제 말에 더 놀란 아내는 급히 입에 있던 토마토를 뱉었어요. 어서 일어나요. 병원부터 가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기는 그 잘못하면 위험해요. 저는 그 정도로 심하지 않아요. 괜찮아요, 정말. 피부가 뒤집어지긴 하는데 약먹은 금방 가라앉아요. 심한 게 아니니 걱정하지 마요. 정말 괜찮겠어요? 괜찮대도요. 뱉어냈으니 괜찮아요. 아내는 괜찮다며 웃으며 말했지만 저는 심장이 내려앉는 줄 알았어요.
아내에게 너무 미안했어요. 식사를 하는 내내 아내의 피부에만 온 신경이 갔어요. 여차하면 바로 응급실에 달려갈 생각이었어요. 다행히 아내는 괜찮았고 저는 놀란 가슴이 쓸어내렸어요. 식사를 마친 저는 아내를 데려다 주었고 집 앞에 도착한 아내는 오늘은 평생 잊지 못할 거라며 이야기했어요. 저는 그런 아내가 너무 사랑스러워 입맞춤을 하려 했고 그때 처제가 나오다가 저를 발견하고는 소리를 질렀어요. 그 소리에 깜짝 놀란 저희는 처제를 봤어요. 처제는 분노에 가득 찬 눈빛으로 저희를 쏘아보았고 아내는 뭐에 쫓기는 사람 마냥 급하게 저에게 인사를 하고는 놀라서 있는 처제를 데리고 쏜살같이 집으로 들어갔어요. 너무 짧은 시간에 일어난 일이라 저는 정신이 없었어요.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집에 돌아온 저는 아내와 처제의 행동에 찝찝함을 느꼈던 저는 다시 아내에게 전화를 했어요. 하지만 아내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저는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아닌가 걱정이 들기 시작했어요. 한참 후 아내는 괜찮으니 내일 이야기하자며 메시지를 보냈어요. 다음날 아내는 초췌한 모습으로 집에 찾아왔어요. 저는 그런 아내에게 따뜻한 커피를 한 잔 내려주었어요. 커피를 한 모금 마신 아내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할 말이 있어서 온 거 아니에요? 어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니요, 별일 없었어요. 처제는 좀 괜찮아요? 어제 갑자기 왜 그랬대요? 집 앞에서 우리 둘이 그러고 있으니 놀랬었나 봐요. 그래요. 난 또 무슨 일이라도 있나 싶었어요. 일은 무슨요? 미숙 씨 얼굴에 핏기가 하나도 없어요. 요즘 결혼 준비로 피곤해서 그런가 봐요. 아내는 제 말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그리고는 또 아무 말도 없었어요. 커피만 계속해서 마시던 아내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당신, 내 동생 괜찮아요? 처제? 네. 불편하지 않아요? 아이, 전혀요. 당신 동생인데 불편한 게 뭐 있겠어요? 그래요? 그럼 다행이고요. 왜 그래요? 처제랑 무슨 일이 있었어요? 뭐, 그냥 그렇죠, 뭐. 싸웠구나. 원래 자매들은 그렇대요. 좋았다가도 티격태격하고 옷 가지고도 싸우고 별것도 아닌 걸로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차라리 그런 거였으면 좋겠네요. 네?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내는 여전히 근심 가득한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아내는 처제 이야기를 더 이상 하지 않았고 저와 만날 때에도 처제를 데리고 나오지 않았어요. 자매들끼리 싸움이 길어진 것 같다는 생각에 풀어보자고 싶었던 저는 아내의 처제를 만나게 했다가 오히려 아내와 싸움을 하게 되었어요. 자신들의 일에 왜 끼어드냐며 차갑게 말하는 아내에게 저도 화가 났죠. 잘해보려고 했던 일인데 오히려 더 저희 사이만 안 좋아지게 되었어요. 자신이 너무 예민해서 그렇다며 사과를 하는 아내 덕에 금방 풀리긴 했지만 그 후로는 두 사람의 일에 끼어들지 않았어요.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고 저희는 결혼식을 올렸어요. 웨딩드레스를 입은 아내는 너무 예뻤어요. 아내의 지인들이 신부 대기실로 와 사진을 찍었어요. 그때 조금 늦게 도착한 처제가 들어왔고 모두들 눈이 희둥그레졌어요. 웬만하면 결혼식에는 신부를 위해 하얀색 옷을 피한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도 아닌 처제가 하얀색 드레스를 입고 나타났어요. 언니, 결혼 축하해. 그래. 드레스 너무 예쁘다. 그러니? 우리 같이 사진 찍자. 그래, 이리 와. 저희 예쁘게 찍어주세요. 처제는 아내의 곁으로 다가가 앉았어요. 나란히 같은 색의 옷을 입고 있는 똑같이 생긴 두 사람 때문에 사람들은 웅성거렸어요. 옷까지 저렇게 입고 있으니 신부가 누구인지도 모르겠다고 제잘거렸어요. 그 소리를 아내도 들었는지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사진을 다 찍은 처제는 저와도 같이 찍자고 다가왔고 저는
얼떨결에 처제와 사진을 찍게 되었고 알 수 없는 느낌을 받았어요. 언제부턴가 아내와 처제 사이에 이상한 기류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아내가 처음 처제를 만났을 때와는 다른 느낌이었거든요. 사진을 다 찍고 직원이 부르는 소리에 저는 밖으로 나갔고 저희는 결혼식을 올렸어요. 행복해할 아내는 웃고 있었지만 눈은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결혼식을 올린 저희는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신혼집으로 들어갔어요. 인사도 드리러 다니고 집들이도 하고 몇 달을 정신없이 보냈지만 아내와 저는 행복했어요. 일은 많았지만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좋았어요.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보내던 그때 갑작스럽게 장모님이 쓰러지셨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저는 일을 하고 있다가 부랴부랴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누워있는 장모님 곁에 있는 아내를 발견했어요. 무슨 일이에요? 장모님은 괜찮으세요? 잠시 정신을 잃었어요. 갑자기요? 오늘 장모님이랑 약속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집에 갔더니 처제는요? 모르겠어요. 연락이 안 돼요. 아내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있었어요. 잠시 뒤 장모님은 깨어나셨지만 기력이 많이 약해지셨고 병원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어요. 다음날 병원에 나타난 처제는 장모님을 보자마자 울음보가 터졌어요. 그리고는 당분간 병원에 계셔야 한다는 말에 저희 집에 들어가서 같이 살면 안 되겠냐고 말했어요. 아내는 처제의 부탁을 단칼에 거절했어요. 저는 아내의 처음 보는 단호함에 깜짝 놀랐어요. 아빠 돌아가시고 엄마마저 병원에 계시니 무서워서 그래. 당분간만 같이 지내자. 그것도 안 돼? 어린애도 아니고 너 혼자 지낼 수 있잖아. 언니가 뭘 한다고 그래. 네가 혼자 남겨진 기분을 알아? 아빠 돌아가시고 혼자 있는 동안 너무 힘들었다고. 그래도 이건 아니야. 왜?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는 거야? 몰라서 물어? 모르겠는데? 언니가 말 좀 해봐. 너 정말... 형부, 당분간만 신세 좀 질게요. 네? 아내에게 말하던 처제는 제게 부탁을 했고 저는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어려운 일도 아닌데 아내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내는 그런 제게 눈을 휘기며 병실을 나갔어요. 다음날 처제는 바로 저희 집으로 들어왔어요. 한 공간에서 같이 살다 보니 가끔씩 볼 때마다 아내와 처제가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평소에는 아내와 같이 있다가 처제를 만나다 보니 바로 구분이 갔었는데 지금은 혼자 있는 아내니 처제를 마주할 때마다 긴가민가 하는 적이 많았어요. 한 번은 자고 일어났는데 아내가 주방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저는 아내를 놀래켜줄 생각에 몰래 다가가 아내에게 백허그를 했어요. 당신, 지금 거기서 뭐해요? 화들짝 놀라 몸을 돌리니 아내가 거실에서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제가 안고 있던 사람은 아내가 아니라 처제였어요. 화가 난 아내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저는 처제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고는 아내에게 쫓아갔어요. 미안해요. 당신인 줄 알고. 됐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자기 아내를 못 알아봐요. 뒷모습이 너무 똑같아서. 그리고 내 집에서 요리를 하고 있으니 당연히 당신인 줄 알았죠. 그걸 핑계라고 되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내가 무슨 천하의 몹쓸 놈도 아니고 알고 그런 짓을 하게. 참 기가 막혀서. 진짜 몰랐어요. 진짜. 앞으로 조심해요. 알았어요.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저는 순간 힘이 풀렸어요. 앞으로는 더 정신을 바짝 차려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온 신경을 쓰며 처제와 일주일을 보낸 저는 힐링이 되어야 할 집에서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생각에 조심스레 아내에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러자 아내 역시 이렇게는 서로 불편해서 안 되겠다며 처제에게 말을 꺼냈어요. 그러자 처제는 자신이 앞으로 더 조심을 할 테니 장모님이 퇴원할 때까지만 조금만 더 있게 해달라고 사정했어요.
아내는 그런 처제를 밖으로 내몰 수가 없었고 며칠만 더 데리고 있기로 했어요. 며칠 후 장모님이 퇴원을 하셨고 저는 이제 마음 편히 살 수 있겠다 싶었는데 웬걸 처제가 퇴원한 장모님을 모시고는 저희 집으로 왔어요. 엄마, 몸 회복될 때까지만 여기서 지낼게요. 몇 달 같이 안 산 저보다는 엽서 끼고 사는 언니가 더 편할 테니까요. 그렇게 해도 되죠? 아니야, 이서봐. 난 괜찮아. 이제 아무렇지 않은데 뭘. 그러지 말고 언니네에서 같이 지내요. 둘이 있는 것보다 훨 낫지 뭘 그래요? 그래도 이건 아니다. 우리 집으로 가자. 엄만 잠자코 좀 있어요. 어떻게 해요? 가요 말아요? 장모님의 만류에도 처제는 막무가내였고 장모님과 아내는 저희 눈치를 살폈어요. 그렇게 하세요. 조만간 저도 해외에 나갈 일이 있어서 이 사람 혼자 두고 가는 게 걱정되었는데 잘 됐어요. 당신 해외 나가요? 확실해지면 그때 얘기하라 했는데 아마 그리 될 것 같아요. 얼마나 걸리는데요? 한 달 정도? 당분간은 장모님이랑 처제랑 여기서 같이 지내요. 그때부터 저는 처갓집 식구들과 같이 살았고 얼마 있지 않아 해외로 가게 되었어요. 해외에 나가 있는 동안 아내와 늘 연락해 오늘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고 그러면서 아내와 다시 연애를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이 주가 지났을 때는 아내가 많이 그리워 얼른 아내를 만나고 싶었어요. 해외로 나온 지 한 달이 거의 지나갈 무렵 저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아내와 처제가 사고를 당했고 아내는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처제는 의식불명 상태라는 것이었어요. 급하게 정리를 하고 먼저 돌아온 저는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처제는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고 아내와 장모님은 초췌한 모습으로 있었어요. 저를 보자마자 아내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처제에게는 미안하지만 아내가 큰 부상 없이 제 눈앞에 서 있다는 것에 감사했어요. 저는 울고 있는 아내를 달래고 위로해 주었어요. 처제를 만났다고 얼마나 좋아했었는데 행여나 처제가 저리 된 것을 자신의 탓으로 돌릴까 걱정이 되었던 저는 아내를 옆에서 세심하게 살폈어요. 한동안 힘들어하던 아내는 제 예상과는 달리 금방 털어냈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어딘가는 낯선 모습이었어요. 마음이 따뜻하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을 좋아하던 아내였는데 그런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다른 사람과의 왕래도 없었고 그런 자리는 핑계를 대며 피하기 시작했어요. 당신 요즘 이상해진 것 같아요. 내가요? 뭔가 분위기가 예전과는 달라진 것 같아요. 사람이 큰일을 겪고 나면 달라진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느껴지는 건가? 그런가? 예전에는 사람들과 어울려 봉사하러 다니는 것을 좋아했는데 지금은 혼자만 지내는 것 같아서요. 당신도 해외에 가 있었고 동생이랑 사고도 크게 났고 동생은 저리 됐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인데 이젠 남들보다는 나한테 집중하기로 했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내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마음의 변화가 생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신을 위해 살겠다는 아내는 처제에게도 소홀해졌고 평일에는 거의 장모님이 병원에 계셨어요. 장모님은 다 자신의 잘못이라며 저만 보면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처제를 보살피던 장모님이 쓰러지셨어요. 연세도 있으신 데다가 처제를 신경 쓰느라 자신의 몸이 죽어가는 것도 모르고 계셨어요. 장모님은 며칠을 알아 누우셨고 저를 바라보며 아무 말 없이 눈물만 흘리셨어요. 그걸 지켜보던 아내는 그만 울라며 밖으로 나갔고 장모님은 그 틈을 타 저에게 힘겹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서방, 네? 소리가 잘 안 들리던 저는 장모님의 곁으로 다가가 귀를 기울였어요. 이서방, 우리 딸하고 이혼 좀 해주게. 장모님은 힘겹게 말을 하시더니 손으로 서랍을 가리켰어요. 저는 서랍문을 열었고 서랍 속에는
노트 한 권이 있었어요. 장모님은 제게 그 노트를 보라고 하셨고, 그때 밖에 나갔던 아내가 들어왔어요. 저는 얼른 노트를 아내 몰래 옷 속에 숨겼어요. 둘이 무슨 얘기했던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방금 엄마가 당신한테 뭐라고 한 것 같은데요? 아니야. 춥다고 하셔서 이불 덮어드렸어요. 그래요? 아내는 장모님과 제가 무슨 말이라도 했을까봐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았어요. 자꾸 병실에 혼자 있겠다며 저더러 집에 가라고 했어요. 그러자 장모님이 오늘은 왠지 같이 있고 싶다고 하셨어요. 장모님도 본인이 가실 때가 되었다는 것을 직감하고 계셨던 것 같았어요. 다음날 장모님은 돌아가셨고 빈소를 지키는 3일 내내 저는 장모님의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뜬금없이 왜 아내와 이혼을 하라고 하시는 것인지. 집에 돌아온 저는 아내 몰래 숨겨놓았던 장모님이 건넨 노트를 꺼내어 펼쳤어요. 노트를 볼 새도 없이 장모님의 상을 치르느라 정신이 없었거든요. 노트를 펼친 저는 그 노트가 아내의 일기장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아내의 일기장에는 저와 데이트했던 내용들도 적혀 있었어요. 아내의 일기를 보는 내내 저도 그때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기분 좋게 일기를 읽어보다 다음 장을 읽게 된 저는 손이 바들바들 떨리기 시작했어요. 아내는 처제가 집에 온 날 이후부터 처제에 대한 원망의 글들을 수많이 적었어요. 동생에게 너무 화가 난다. 나를 따라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그 사람에게 나인 척 행동한다. 동생과 한 집에 살고 있다는 것이 끔찍하다. 동생이 오기 전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는 그날의 일기를 보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그날은 바로 제가 아내에게 청혼을 하던 그날이었어요. 나 대신 청혼을 받은 동생. 동생이 나인 줄 알고 청혼을 하고 입맞춤을 하려는 그 사람에게 당신이 청혼한 사람은 내가 아니라 내 동생이었다는 사실을 알릴 수 있을까? 동생이 당신을 좋아해서 이런 일을 꾸몄다는 것을. 이 사실을 알고도 나와 결혼할 수 있을까? 이 모든 것들을 숨겨야 하는 사실이 너무 슬프다. 저는 글을 읽는 순간 지난날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알러지가 있다던 토마토를 거침없이 먹던 아내, 그리고 집 앞에서 소리를 지른 처제와 그런 처제를 다급하게 데리고 들어가던 아내. 맞았어요. 그때 왜 그리 찝찝한 기분이 들었나 했더니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런 것도 모르고 저는 처제와 같이 살고 있었다니. 아내가 왜 처제를 대하는 마음이 달랐는지, 그토록 살뜰하게 챙긴 처제가 누워있는데도 가무질 않는지 아내의 일기장을 보고서는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저는 보고 있던 노트를 덮고 자고 있는 아내에게 다가갔어요. 그동안 다른 사람에게 말도 못하고 마음 졸여가며 살았을 아내를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어요. 제가 좀 더 일찍 눈치를 챘더라면 처제를 이 집으로 들이지 않았을 텐데, 그랬으면 아내가 덜 아파했을 텐데, 아내가 너무 가여웠어요. 저는 자고 있는 아내와 몸에 이불을 다시 덮어주었어요. 그러다 이불 위에 있던 아내의 핸드폰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그 소리에 아내는 몸을 뒤척이며 말했어요. 안 자고 거기서 뭐해요? 미안해요. 잠이 안 와서. 당신도 상치느라 고생했을 텐데 어서 자요. 미안해요. 뭐가? 그냥 모든 것들이. 실없기는. 잠 안 오면 우유라도 한 잔 데워 먹어요. 그럴게요. 먼저 자요. 아내는 깊은 잠에 들어서인지 저와 몇 마디를 나누고서는 금세 또다시 잠이 들었어요. 저는 한숨을 내쉬며 조용히 바닥에 떨어진 핸드폰을 들어 닫으려다 핸드폰에 띄어진 사진을 보게 되었어요. 아내는 저장되어 있던 사진을 보다 자기도 모르게 잠이 들었나 봐요. 저는 아내의 핸드폰에 저장된 사진을 하나하나 넘겨가며 봤어요. 아내의 어렸을 때의 모습도 지금처럼 너무 예뻤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돌아가신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폴더에는 그런 사진들로 가득했어요.
아내는 부모님이 이혼하신 이후로 아버지를 만난 적이 없다고 했었는데 이상하다고 느낀 저는 다른 것들도 살펴봤고 두 눈을 의심했어요. 아내의 핸드폰에는 아내와 저희 신상 정보가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이런 것들은 왜 적어놨을까 생각하던 저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끼치고 말았어요. 아버지와 같이 찍은 사진들, 저와 아내에 대한 정보들. 제가 그동안 아내로 여겼던 사람은 다름 아닌 처제였어요. 심장이 쉴 새 없이 쿵쾅거렸고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어요. 지금까지 나를 속이고 태연하게 자고 있는 처제를 보니 우라가 치밀어 올랐어요. 저는 눈에 보이는 것이 없었어요. 자고 있는 처제의 목에 두 손을 갖다 댔어요. 숨통을 끊어버리고 싶었어요. 그러다 병실에 의식 없이 누워있는 아내가 번뜩 떠올랐고 그 방을 뛰어나왔어요. 다음날 아무것도 모르는 처제가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 섬뜩했어요. 거실로 나온 저를 처제가 발견했어요. 그냥 가게요? 밥 생각이 없어서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먹고 가지. 배고플 텐데. 아니, 괜찮아요. 그리고 며칠 동안 출장 가야 될 것 같아요. 갑자기요? 내가 하고 있던 일이라. 얼마나 걸리는데요? 한 사흘? 알았어요. 평소에 출장이 잦았던 터라 처제는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어요. 저는 아내가 있는 병원으로 갔어요. 누워있는 아내를 보니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아내가 왜 이리 늦게 왔냐고 하는 것만 같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린 채 바닥에 앉아 미안함에 가슴이 치며 울부짖었어요. 한참을 그리 있다 마음이 진정된 저는 아내를 다른 병원으로 옮길 준비를 시작했어요. 다행히 누워있는 아내에게 별 관심이 없었던 처제였기에 저는 아내를 여유롭게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었어요. 모든 것을 끝낸 저는 처제가 외출한 틈을 타 재빨리 중요한 물건들을 챙겼어요. 그때 외출을 했던 처제가 들어왔어요. 당신 언제 왔어요? 당신?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었어요? 당신이란 여자 정말 소름 끼친다. 갑자기 왜 이러는 거예요? 언제까지 언니 행세할 거야? 뭐?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어디 할 짓이 없어서 언니 인생을 가로채.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왜 그래요, 당신? 내가 당신 아내잖아요. 아직까지 정숙이랑 헷갈려하면 어떡해요? 아니 이런 미친년이. 내가 또 속을 것 같아? 나한테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당신이 나한테 청혼했잖아, 그날 밤에. 뭐? 당신이 언니가 아닌 나랑 결혼하고 싶다고 청혼했잖아. 그래 놓고선 왜 언니랑 결혼을 한 건데? 넌 지금 제정신이 아니야. 돌았어. 저리 꺼지지 못해? 내가 아빠 대신 엄마랑 살았으면 당신은 나와 결혼했을 거야. 언니와 난 모든 것이 다 똑같은데 그녀는 되고 나는 안 되는 이유가 뭐야? 어차피 그녀는 죽은 몸이나 다름없잖아, 안 그래? 미친년. 지금까지 아무것도 몰랐던 주제. 악마의 눈으로 저에게 돌진해오는 처제를 저는 밀쳐냈고 밖으로 나가려 했어요. 그때 처제가 제 발목을 잡았고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등에서는 식은땀이 흘렀고 여기서 붙잡히면 죽겠다는 생각이 든 저는 두 눈을 질끈 감은 채 들고 있던 가방으로 처제를 내리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집을 뛰쳐나왔어요. 아내가 있는 곳까지 어떻게 왔는지도 모를 만큼 정신이 혼미했어요. 누워있는 아내와 손을 잡으며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아내의 손을 잡으며 빨리 알아보지 못한 후회의 눈물을 흘렸어요. 매일 아내의 얼굴과 손을 닦아주며 책도 읽어주고 노래도 불러주었어요. 아내가 제 목소리를 듣고 있다고 생각하면서요. 그곳에서 몇 달을 지내는 동안 아내는 의식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고 저는 너무나 기뻤어요. 더 열심히 아내를 보살펴주며 하루도 빠짐없이 아내에게 책을 읽어주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내에게 들려줄 책을 사러 서점에 잠시 갔다가 병실에 돌아온 저는 깜짝 놀라 들고 있던 책을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낯익은 여자가 아내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순간 처제인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저는 다급하게 들어가 처제를 밖으로 밀쳤어요. 여기 있으면 내가 못 찾을 줄 알고? 당장 나가지 못해?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내 언니를 보러 왔는데 당신은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 당장 꺼져. 경찰 부르기 전에. 저리 비켜. 이게 다 전현 때문이야. 전현만 그때 죽고 없었다라면 우리는 지금쯤 아들 딸 낳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을 거야. 미친 소리도 착착해. 미친 건 내가 아니라 바로 당신이야. 청혼도 내가 받았고 한 침대에서 잠을 잔 건 나야. 헛소리 집어치워. 내가 원한 건 하나도 없었어. 단 인연이 만들어 놓은 덫에 걸린 것뿐이라고. 저리 비켜. 오늘 내가 전현의 숨통을 끊어놓고야 말겠어. 누워있는 아내에게 거침없이 달려드는 처지를 밀치며 저는 다급하게 소리를 질렀고 저의 소리에 사람들이 몰렸어요. 다른 사람들의 도움으로 간신히 처제를 떼어낼 수 있었어요. 저는 언제 또 처제가 찾아와 아내를 해칠지 몰라 두려웠고 여러 방법 끝에 처제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게 되었어요. 처제가 다시는 아내를 찾아오지 못한다는 안동감에 저는 예전보다 마음이 많이 편해졌어요. 아내도 그것을 느꼈는지 시간이 흐를수록 많이 호전되었고 저와 대화를 나눌 수도 있었어요. 저는 점점 아내와 헤어져야 할 시기가 다가왔음을 느꼈어요. 제가 없이도 아내가 생활하기 편하게 짐을 정리하고 아내에게 위치를 알려주었어요. 날 떠나게요? 미안해요. 당신 옆에 있을 수가 없어요. 왜요? 난 당신을 못 알아봤으니까요. 그럼 지금까지 왜 내 곁을 지켰어요? 그건 당신 혼자 둘 수 없으니까. 지금은 나 혼자 있어도 괜찮고요. 나랑 같이 있으면 당신이 괴로울 거예요. 그건 당신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미안해요. 이건 우리 둘의 잘못이 아니에요. 난 당신이랑 같이 있고 싶어요. 아내는 간절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주머니에서 반지를 꺼내어 아내의 손에 올려놓았어요. 나와 결혼해 줄래요? 제 말을 듣고 아내는 눈물을 흘렸어요. 아내가 깨어나면 꼭 해주고 싶었던 것이었어요. 저에게 청혼을 받지 못한 아내에게 늦었지만 마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저는 반지를 집어 아내의 손가락에 끼워주고는 입맞춤을 나누었어요. 여전히 그때의 일로 저희는 고통을 받고 있지만 제자리를 찾은 것에 감사해야 하며 지내고 있어요. 시간이 약이라고 차츰 나아지겠죠. 그날을 기다리며 제 이야기를 끝냅니다.